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백이성 강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제 한 해가 마감되는 어떤 날을 한 3일 앞두고 제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강의를 좀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미리 보는 헌법재판, 윤석열의 미리 보는 헌법재판을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요, 탄핵심판 결과가 내년 1월 달 안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월 달 안으로 나온다.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2월 달에 나오면 할 수 없죠. 2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게 압력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자의 쿠데타를 단 2시간 만에 국회의 정상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제대로 엎어버리고, 그것도 10하루 만에 국민들의 강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204표나 되는 3분의 2 정족수를 넘겨버림으로써 그것을 탄핵을 가결시켰고, 다시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고의적으로 탄핵을 부결시키려고 했던, 이른바 각하시키려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도 권한대행에서 2분의 1이 동의하면서 탄핵을 가결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조차도 어떻게 돼? 경제부총리조차도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이제는 나머지 국무위원 5명을 모조리 탄핵시켜버림으로써 사실상의 정부를 셧아웃 시켜버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서 모든 재판을 딱 일사천리로 가결시켜가지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끌어내는 게 내 눈에 다 보여요.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8일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 계엄을 선포했겠지. 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근데 윤석열이 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좋아, 네 논리대로 가보자 이거야.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분명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돼? 포고령 1호 정당, 의회,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적 권한 행사를 금한다가 어떻게 돼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지 국회나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하여가 아닙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재판의
첫 번째로 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지체 없이 통보하진 않았는데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땅땅땅 두드렸다. 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요구한 데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은 이거를 잘 피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정확한 A4 용지에 딱 나오는 문서로서 하며 이걸 두 글자로 뭐라요? 공문. 그죠? 공문으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출석 국무위원이 모두 다 사인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규흥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어떻게 돼요? 송미령 농림수산업 장관의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안 들어갔잖아. 문서가 없잖아.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없잖아.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 요 딱 두 개를 들고 무너질 거예요. 이거 뭐야?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7조 3항. 여기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정당, 의회, 국회, 지방의회 요 세 가지 정당, 국회,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만남에 포고령 1호 아닙니까? 포고령 1호에 뭐라 그래? 정당, 국회, 지방의회에 의해서 부결한다며 그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이 아니라 뭔 놈의 계엄을 들고 와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 82조 두 가지 틀렸습니다. 1. 법원과 행정부가 해야 되는데 국회를 들고 왔다. 포고령 1호에서 틀렸죠? 그 다음 어떻게 돼? 국무회의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이 모두 다 서명을 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든가 서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요 두 가지에서 틀렸어요. 자, 제89조 5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그 다음에 긴급 재정경제처분 외 및 계엄과 그 해제. 계엄과 그 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무회의가 없었잖아. 헌법을 그냥 공부한 저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시각으로 봐도 요 세 개가 딱 걸리는데 헌법을 가지고 30년, 40년을 들이파온 헌법학자들이나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재판연구관들에게 이게 안 보인다고요? 정형식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이 아니라 정형식이 정조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이 세 개는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
만약에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편을 들어줄 것 같았으면은 저는 준비기일이 27일 어제 개시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끌었겠죠.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대로 임명되지 않았다. 고 하면서 끌었겠죠. 그걸 끌지 않고 바로 준비기일을 송달로 간주된 걸로 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3번의 송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 안 받으니까 송달로 간주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왜 이렇게 이걸 빨리 급하게 하느냐? 왜 다른 탄핵도 많은데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하느냐? 우리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하니까 어떻게 돼? 정형식 주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런 거 다 뉴스에서 봤으니까 제끼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요 3개에 딱 그거 됩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라는 부분과 어떻게 돼?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똑같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엄과 그 해제. 계엄을 성립할 때 10시 23분하고 계엄을 해제했을 때 4시 17분하고 새벽 4시 17분하고 다 안 됐잖아. 없었잖아. 문서가. 자, 헌재 속전속결로 탄핵 사유를 꼽는 헌법 82조 법령 종합법률정원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군사에 관한 거. 가장 급박한 전쟁에 관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림으로 해도 어떻게 돼? 해당 참여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장관급들이 모두 다 서명하고 그 뒤에 도장을 찍든가 서명을 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윤석열은 이런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는 천하의 무식한 놈이에요. 검찰총장을 했고 어쩌고 어째? 26년간 검사를 했다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백이성 역사 독립군 정도가 아는 정도면요. 검사들은 줄줄 외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헌법 제82조 국무회의록 없는 계엄 명백한 탄핵 사유. 87조. 자, 이제는 형법으로 갑니다. 형법. 여러분. 형법 제87조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자, 잘 보세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게 다른 처벌이 없어. 사형이야, 그냥. 그 다음에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징역과 금고가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어쨌든 다 5년 이상이야.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문상호이, 그 다음에 노상, 걔 있잖아. 안산보살. 그 다음에 한덕수. 이런 애들 전부 다 5년 이상 무기징역의 중형에 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잘 보십시오. 겁만 주는 계엄이라 그랬어요, 윤석열이. 그러면 최소 미수라는 거지. 전 2조의 미수법 하려다가 못한 놈들은 전부 다 똑같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제87조,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죄를 하라고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 모두 다 선동, 선전한 범죄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제91조 국헌 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한 목적이라 하면, 자, 내란죄의 목적은 뭐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즉 국무위원이 서명하고 이름 적은 그런 문서 없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강압에 의하여, 군사력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딱 해당되잖아요. 문을 부수고라도, 뭐 도끼를 써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써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꼭 발사해야만 그게 총탄입니까? 미수범이잖아. 여기 있잖아.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 그 다음 제2장 내외환의 죄. 형법 제92조 외환 유치. 이게요, 그 외국의 돈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건 외자 유치고요. 이거는 뭐냐? 외환, 즉 뭘까요? 외국의 간첩 세력이나 외국의 정보 세력, 외국의 군사 세력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 전쟁이나 혹은 각종 계엄이나 어떤 내란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거, 이 말입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야. 자, 보세요. 전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은 다 처벌해요. 내란죄하고 똑같아. 미수범은 저는 처벌합니다. 올해 3월 달에 몽골 대사관에 가서 북한의 정보원들과 접촉하려 했던 죄. 백령도에 가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일으키려 했던 죄. 야, 윤석열, 네가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적이라며. 적을 이용해서, 자,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내지 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계엄 그 다음 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그 다음에 박선원 의원한테 전부 다 자수하고 있더라고. 스스로 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수를 하고 있더라고. 나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707 뭐 대장, 대령 이런 애들도 국방부 앞에 와가지고 지가 자수를 하고 있더라고. 저놈들이 저럴 놈들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외환죄 항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감경 2년에서 1년으로 한다. 아니면 면제 뭐야? 아예 그 죄를 없애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다 죄의 면제를 노리고 지가 그 자수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아니까 이렇게 돼서 어차피 내가 다 내란죄에 공모를 했고
내가 이런 내란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싶으니까 한덕수가 지가 양심상 결재를 못하고 나를 탄핵해 주시오 하고 어제 탄핵이 된 거야. 어차피 6인 체제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니까 6인 체제도 이렇게 명확한 거는 전원 합의로서 1월 달에 파면이 된다라고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섣불리 헌법재판소 3명을 추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공범이거든. 적어도 공범이니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공범이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Department of State, 미국의 국무부가, 여러분, 국무부가 Department of State가 한덕수 탄핵 한국 국민 강력 지지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흔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똑바로 들으라 마. 한국 국민 강력 지지 최상목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탄핵으로 갑니다. 줄탄핵으로 가면 행정부가 셧다운 됩니다. 계엄 행정부가요. 내란 행정부가 셧다운 되면 어떻게든 빨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1월 달부터 셧다운 돼 있으면 3월 달 사이에 대선이 치러지고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돼서 우리나라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일개 역사 독립군에 의해서 헌법이 아니라 이 헌법과 형법에 의거해 가지고 명확하게 처벌이 다루어지는 이런 행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오늘 제가 좀 길게 흥분했는데요. 옆에서 우리 둘째 딸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계엄에 의한 내란 그리고 외환은 매우 무서운 역사적 장입니다. 준비기일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김희수 재판관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 이 3명이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갔습니다. 정청래, 김희수, 최기상 3명이 갔습니다. 이 3명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미리 보는 헌법재판, 미리 보면 내란죄, 외환죄 이 이상의 논리는 없습니다. 없으리라고 작정하고 저는 1월 달에 나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